자, 오늘 탄핵의 진실 내용은요, 방송 때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뇌물수수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 때부터 뇌물죄를 엮을 만한 검사를 물색하던 중 조작에 능통한 이 분야의 아주 전문적인 조작 날조의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애초에는 김수남과 이영렬로 하려고 했으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청렴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이 뇌물죄로 엮기에는 겁도 날 뿐더러 명분도 없고 무리라고 판단한 이 김수남의 특수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JTBC 제1 태블릿 PC의 조작만 하고 그것을 특검 수사 4팀 윤석열에게 넘겨주고 빠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JTBC 제1 태블릿 PC 있죠? 김한수가 조작한 SK가 공모한 제1 태블릿 PC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권의 그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과 중앙지검장 이영렬의 특수본이 조작을 하다가 뇌물죄까지는 차마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김무성부터 해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섭외한 게 조작 날조의 달인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조작됐던 거를 특검 수사 4팀에 토스를 하게 되고 그걸 좀 더 특검 수사 4팀에서 정교하게 조작을 해서 한 것이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수사 4팀에서 조작한 것은 제2 태블릿 PC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 장시호 태블릿 PC는 완전 통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최소원 씨의 여비서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와서 장시호를 시켰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장시호가 이 특검에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L자 패턴이니 그래서 홀딱 둔갑을 씌워가지고 전 언론사와 전 국민을 완전히 속여버린 그런 윤석열 수사 4팀의 완전 그 조작의 제2 태블릿 PC, 장시호 태블릿 PC인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탄핵 때 기각 사유가 바로 뇌물죄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야,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뇌물수수죄는 있어야 된다. 뇌물은 받아 처먹어야지만 탄핵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각이 됐던 거예요. 이거를 교훈 삼은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국회에서부터 그렇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K스포츠 미르재단을 비롯해서 온갖 조작 날조로 무려 592억 원대의 뇌물을 받아먹은 것처럼 싹 포장을 해갖고 박 대통령을 탄핵 구속을 시켰던 겁니다. 자, 문재인과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해서 탄핵을 추진한 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20년형 이상 선고를 받도록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적당히 이 권력만 뺏고 손쉽게 사면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형량을 맞추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뇌물죄가 필요했을 것이고 뇌물이 아닌 것을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조작의 조작,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막 갖다 덮어 씌우다 보니까 기업들의 정상적인 재단 출연금을 모조리 뇌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지들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592억 원의 뇌물 액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덮어 씌운 592억 원의 뇌물죄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2004년 노무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탄핵 당시에 한번 여러분들이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정당하지 않다면서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를 정당한 파면 사유로 제시를 했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설사 헌법과 법률을 어기더라도 그 범죄의 정도가 뇌물수수 정도는 되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교훈 삼아서 그냥 오로지 온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시키려면, 내각제를 하려면,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뇌물수수,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거를 엮어야 됐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의 특검은 이것을 충실하게, 아니죠, 더 오버해서 다 지켜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고요. 45년형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구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국회에서부터 소추안을 작성할 때 무조건 뇌물죄를 포함시켰어야 했던 것이고, 국회 탄핵 소추안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놨는데요. 과간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새빨간 거짓, 조작, 날조된 탄핵 소추안이었다. 한마디로
소설을 쓰고 자빠졌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놨는지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자,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과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 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 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SK,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가 한 360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의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빼박이야. 뭐 어떻게 해도 탄핵이야. 어느 경우든지 수령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자, 이건 뭐 여러분 다툼의 여지도 없어요. 여러분 뭐 법조인 아니지만 들어보셔도 또 제 탄핵의 진실을 1년 넘게 한 10번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이걸 아직까지 과반 이상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탄핵 수초부터 싹 다 거짓 날조된 것이기도 하지만요. 저기 있는 저 출연금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관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 다 밝혀졌잖아. 안종범 전 경제수석 이놈하고 고영태, 차은택, 박헌영 등이 서울 최대 동기, 선후배, 동문들끼리 사기꾼들이 다시 공모를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남을 팔아갖고 사기를 치려다 미수로 그친 그런 사건이므로 무죄다. 또한 삼성과 롯데, SK그룹으로 받았다라는 360억 원도 싹 다 아닌 걸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다 결론 난 거야.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자, 이 지랄을 했던 인간들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현재 집권 여당의 권력을 틀어지고 지랄 연병들하고 자빠졌습니다. 탄핵 논란 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거고요. 제가 항상 팩트만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어서 주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장의 당시 헌법재판소라지 법원의 판결문, 검찰, 특검의 공소장 내용, 증인들의 증언 내용들을 토탈적으로 압축을 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끔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고 고소를 대려 나는 하라 그러잖아. 법정에서 공론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지 나는. 저것들은 절대 입을 딱 쳐닫고 기껏해봐야 빵식이 TV 돈줄 말리려고 이 지랄이 나고 문재인 때만 더해요. 이런 짓밖에 못해. 아니면 방송 시작 전에 방송도 아닌데 노란 딱지 막 붙여버리고. 한두 개입니까?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하려고 뇌물죄를 만들다 보니까 공익재단인 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대기업들이 출연한 돈을 모두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려 592억 원이란 엄청난 액수가 나온 거예요. 자, 탄핵을 찬성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대기업을 협박해서 출연금을 강제로 받아냈으니까 그게 뇌물이 맞지 않느냐. 설사 뇌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둘만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아직까지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빵식이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 계몽을 위해서 또 진실을 알려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고 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놈의 탄핵 세력들이 저 빵식이의 방송을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문재인 때보다 더 심각한 광고료를 못 받게 해가지고 문을 닫게 할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밖에 탄핵의 진실을 말하는 데가 없어. 이렇게 목 빠지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어디 해외에 가더라도 안 빠지고 탄핵의 진실을 하잖아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후원금이 없이는 방송 제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도움이 있어야만 제가 살아남아서 끝까지 저들과 싸울 수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스타일 아닌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계속 하려면. 다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집중 취재한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는요, 자신의 책에 이 K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법정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모두는 K재단과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립되는 과정조차 몰랐다, 이겁니다. 자, 이는 모두 안정범 전 경제수석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전적으로 주도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 설립 후에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스포츠재단을 위해서 설립했다라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사실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좋은 일 한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게 끝이란 얘기야. 그게 다 재판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과의 독대에서 재단 출연금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부터 롯데 신동빈 회장까지 대기업 오너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요구받았다라고 증언한 인물이 없어요. 탄핵 검사들의 특징이 자신들에게 위증 교사를 통해서 거짓으로 협조를 한 인간들이던가, 그런 사람들은 수사도 안 하고 구속도 안 시키고요. 최소한 빼도 박도 못하는 놈들은 집행유예 정도 받는 거, 아니면 감형을 해갖고 빨리 나오게 하는, 정말 감형해서 빨리 나온 케이스가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아예 수사조차도 제대로 안 받은 완전 협조해갖고 조작한 김한수 전 행정관, 그 인간은 수사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한, 예전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여표 장관 아주 강직하게 박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부부장검사가 윤석열 팀장한테 데리고 가니까 윤석열이 아니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하면 끝날 걸 이렇게 위중교사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팩트잖아. 그러니까 안 보니까, 그래도 아닌 걸 어떻게 기라고 하냐, 강건 있게 이렇게 하니까 밤에 구속영장 청구해갖고 그냥 바로 구속을 시켜버리지 않았어요? 협조 안 하면 바로 구속이야. 최태원이는 협조했고 주범이니까 당연히 감옥 갈 일이 없고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도 윤석열의 오른판으로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태원이 이자는 역적 김세훈 판사, 나 또 재수없게 또 여기서 또 기원 안 끼는 데가 없어. 이 역적 김세훈 판사, 여러분 얼굴 모르는 분들 보여드릴게요. 김세훈 판사 이걸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수감 시킬 때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불법적인 그 별건 수사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바로 인용해준 인간이 김세훈이에요. 역적 김세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2016년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40분간 독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이따위로 최태원이가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의 이재용이라든지 롯데의 신동빈은 박 대통령 우리한테 뇌물 요구한 거 없다, 사실이니까. 더 나가서 롯데 신동빈은 사드 부지 때문에 완전히 중국에서 찬밥되고 그냥 다 쫄딱 망했죠. 또 이 탄핵 정국 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청렴한 분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청렴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롯데 신동빈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됐던 이유는 이 특검에 협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특검이 바라는 뇌물죄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뇌물을 출연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네들한테 이로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엮어갖고 다 철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 최태원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40분간 독대를 했었고 당시 상황을 이따위로 설명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최태원의 증언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배석을 했다. 애초 두 사람만 대화하다가 최태원 회장이 규제 프리존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관련 이야기를 꺼내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함께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안가 내에 있는 대기실에 있던 안종범 경제수석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최태원이.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출연했죠? 이렇게 물었대. 이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111억 원을 출연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안종범이나 이 밑에 놈들한테 거짓 보고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는 전경련에 이승철 부회장하고 뚝딱뚝딱 이 오영태, 차은택, 이 박헌영 이런 놈들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박 대통령 조난 팔았고 다 기업에 뜯어낸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정말 쳐죽여도 속이 안 풀리는 짓거리를 이거 말고도 했어요. 태블릿 PC는 완전히 그건 완전 조작 된 거를 100% 잡아놨으니까 이거 말고도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게 SK텔레콤 최태원 회장이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기염을 받고 SK 혼자만 승승장구를 했고, 또한 북한의 그 해골바가지 김여정이 왔을 때도 SK 그 최태원 소유의 그 쉐라턴 호텔 있죠. 그 호텔에 특급 숙소까지 제공해주는 이 앞잡이 노력까지 했던 건 사실입니다. 최태원이. 그리고 지금도 역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탄핵 세력들의 귀염을 듬뿍 받고 있는 공범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SK그룹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라면서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좋은 일 한다고 보고를 들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차피 요청한 적도 없고 이건 팩트로 다 판결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게 최태원의 증언입니다. 탄핵 정국 때 불철주야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태블릿 계약서 위조도 가담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자는 구속이 되지 않았던 건 확실합니다. 삼성이나 롯데 회장들은 다 들어갔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시키는데 1등 공신 자격으로 문재인 정부 때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위탁 아웃소싱 했죠. 위탁 생산부터 엄청난 이득을 챙겼고 당연히 구속은 안 됐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공범으로 오른팔로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타공인의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그룹이 바로 SK 최태원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두 재단의 조직 구성은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소원이 아닌 차은택이 담당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은 이 경비를 제외하고는 재단 통장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탄핵을 심의한 헌법재판소에서도 도무지 이런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할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뇌물죄 부분이 실제로 딱 빠져 있어요. 이거는 박 대통령 그 세월호도 뺐듯이 소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이 부분도 다 빠졌어요. 탄핵이 이 뇌물죄인데 핵심이 태블릿 PC 다 조작이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거는 탄핵 무효라는 말밖에는 갖다 붙일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탄핵 심판 결정문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없어요. 단지 최소한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남용도 이것도 다 지들끼리 추론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라는 사유만 적혀 있을 뿐 쥐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실들이 싸그리 밝혀진 현재 조만간 그 진실이 공론화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구독자 수와 슈퍼챗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정당하게 진실을 얘기하면서 돈 벌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물건을 팔든지 말든지. 근데 이게 거짓말로 어르신들을 선동해갖고 이 보수를 이따위로 만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짓을 시청자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 이 보수 유튜브들이 언제까지 저지랄 할지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보수 유튜버들만 제대로 진실을 전파했다면 보수가 이 지경까지 괴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가 욕을 좀 들어먹더라도 진실을 얘기하는데 참 저것들이 거짓 선동을 하니까 왜 빵시가 변했냐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해요. 쟤네 말이 맞는 거야. 사실은 쟤네 말이 틀리거든. 틀리면 나를 고소해봐, 니네들 보수 유튜버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욕을 좀 들어먹고 구독도 늘지 않고 수입이 없어서 채널이 위태롭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돈이 되는 한, 통장에 돈이 있는 한 그만큼까지는 끝까지 진실 투쟁을 해가지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법정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면 박근혜 대통령을 주축으로 마지막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이거 누가 어르신들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왜 어르신들이 망치냐고 지금. 물론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은 정상적인 어르신들이고, 아무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정상적인 정통 보수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